네, 안녕하세요.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 대부업 투자를 가장 쉽게 라는 그 두 권의 그 대부업 창업 관련 책을 집필한 저자 초생입니다. 오늘은 그 대부업을 투자 또는 창업하기에 적당한 시점과 타이밍이라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제 저 포스팅은요, 제가 집필한, 이번에 집필한 두 번째 책, 대부업 투자를 가장 쉽게 실전편에서 도입부에서 작성한 글이고요. 해당 글은 초심자 또는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어쩌면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금융 업무를 하면서 여러 변곡점을 거쳐 왔었고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큰 이슈와 경제 이슈들도 많았으며 강산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만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큰 이슈와 변화 속에서 느낀 점을 제 책 도입부에서 작성을 했고요. 이 내용은 제 포스팅을 자주 보시는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해서 공유를 드립니다. 포스팅으로 하기에는 내용이 좀 다소 길어서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포스팅을 한다고 써놨는데 이번 영상 한 개로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업을 하기에 적당한 시점은 이라는 제목이고요. 자주 듣기도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이야기를 서두에 시작해 봅니다. 흔히들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대부업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허나 저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 상품을 판매해오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금융상품 또한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클은 경제의 경기와 같이 움직이며 경기가 좋을 땐 금융상품 또한 판매가 잘 되고요. 경기가 나쁠 땐 금융상품도 판매가 저조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상품은 폭포와 같이 일종의 낙수 효과를 일으킵니다. 경기가 좋을 땐 은행의 공격적인 영업과 더불어 많은 대출이 발생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소득이나 직업이 불안정하신 분은 보험사나 단위금고로 그리고 다시 보험사나 단위금고보다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소득 또는 신용등급 등으로 이제 리젝 되신 분들은 거절되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일과 여러 투자들이 잘 돼서 금리가 높은 대부업의 상품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납입하며 본인이 계획한 일정 시점이 되면은 다시금 상위 그 금융기관으로 위로 가는 거죠. 대출을 대환하거나 상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순환을 하듯이 돈이 돌고 돕니다. 그리고 매월 잦은 중도 상환이 발생하며 또 새로운 대출도 신규로 많이 집행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는 본인이 계획한 미래의 시점에 상환할 계획과 매월 이자를 납부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대출을 진행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는 보다 공격적인 상품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주변의 다른 금융사들과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 출시되는 상품의 조건은 보다 좋아집니다. 계속 좋은 상품이 나오는 거죠. 자발적인 경쟁에 의해서요. 대표적인 예가 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다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건의 금융상품들은 소비자가 손쉽게 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소비자가 받은 대출은 다시금 시장에 자금을 돌게 해주면서 그 시장은 다시금 풍부한 유동성의 자금으로 활기가 차게 됩니다. 즉 순환이 계속되면서 소비자, 금융사, 소비자, 다시 시장, 즉 마켓, 또다시 금융사로 돈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보시면 그 생태계라고 하죠. 이렇게요. 지구가 회전하는 그 생태계 같은 식으로 자꾸 돈이 돌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대부업 또한 큰 성장과 큰 이익이 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이와 반대의 일이 생겨나곤 합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투자한 곳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납부 및 원금 상환이 불투명해지며 다시 금융기관은 보수적인 상품을 운영하고요. 이 보수적인 상품 운영의 소비자들은 기존과는 다르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대부업 또한 경제가 화랑일 때는 크게 성장이 가능하고요. 과거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크게 높아졌을 때 그때 예금 금리와 대부업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책을 보시는 연령대의 분들은 아시는 과거 경제가 고성장을 하던 대한민국은 기업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기업 설명회를 하고 취업생들을 서로 데려가려 했으며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층을 눌러주는 도우미하고 호텔과 백화점에서도 문을 열어주는 도우맨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시중에 풍부한 자금들이 돌 때 저희 대부업의 고금리 또한 소비자들이 충분히 감내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땐 또 예금금리도 높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대출금리는 높지만 지금은 대출금리는 높지만 현금을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경은 어떨까요? 전부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0년도에 초부터 퍼진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주가가 바닥을 향해 질주했었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 및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한 카드를 또 꺼내들어서 이미 과거에도 재미를 봤었죠.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내면서 기준금리 또한 바닥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방향성에 맞춰 대한민국도 같이 움직였고요. 전 세계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한 거죠. 그러한 예로 다들 재난지원금 받으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가 일으킨 태풍은 실물자산, 즉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각종 정책적인 이슈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은 시중에 풍부한 자금과 더불어 돈의 가치의 하락이 지속된다는 생각과 포모 현상은 자신만 뒤처지고 놓치고 죄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얘기하죠. 다들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렸으며 그 결과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며 심지어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는 하루 종일 긴 줄에 구매 행렬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파티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화려한 파티의 끝에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은 현 시점에서 누구나 아는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었던 거죠.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상황에서도 미 연준은 현재 그 금리 인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여전히 매파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에서 파월 또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예측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 경제만을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치인의 입김도 크게 좌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선 같은 게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의 시점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려서 어떤 투자 행위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 겁니다. 돈의 가치가 올랐기에, 돈의 가치는 제가 금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투자 수익보다 빌려온 돈의 이자 비용이 더 크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겠습니다. 현 부동산의 가격 하락과 과도한 거품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즉 어디까지가 더 바닥인지 알 수 없으나 가격이 하락했기에 현재 최소한 허리 밑이라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0에서 2022년도 부동산의 과도한 상승기에 A라는 아파트의 물건을 우리가 만약에 LTV 80%로 대출을 집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A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했기에 단순 가격 대비로 LTV를 재산정할 경우 대출 당시 80%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는 LTV가 90 또는 100% 이상을 초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했으나 채무자는 안정적인 이자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대출을 부실 채권으로만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 거지 그 이자를 납입하는 채무자의 직장인 급여가 사라지거나 월 소득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 책의 전작 대법 창업을 가장 쉽게 이론편에서 심사의 중요성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외에 A 아파트를 지금의 시점에서, 즉 이제 아파트 하락장에서 대출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현 시세의 대출을 LTV를 80%로 대출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2020에서 2022년도 시점으로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 시점으로는 지금 A 아파트는 LTV가 60%로 된 대출일 겁니다. 그 당시 과거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렇죠? 즉 낮은 시세로 한정되어서 나간 대출은 이제 안전마진, 마진 오브 세이프티가 생긴 겁니다. 이는 주식과 연관돼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은 이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시겠죠. 주식에서 이 안전마진은 평가한 가치보다도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싸게 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안전마진은 추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내 투자 원금을 지켜줄 수 있으며 일정 부분이요 주가의 상승 시에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워렌 버핏과 그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벤자민 그레이엄이 강조하고 추구하는 그 안전마진의 장점인 겁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부동산의 시장은 이제 하락장일 경우에는요 현재 안전마진의 구간에 들어왔다고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의 부동산을 통한 담보대출은 해볼 만한 구간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어떠한 그 특수한 경우 또는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헬리콥터 머니, 즉 대규모 양적 완화가 다시 진행된다면은 화폐의 가치는 또 하락하기에
부동산의 가격은 다시금 높게 올라갈 겁니다. 우린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더불어 아울러 국내 정치적 이슈 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다시 급격한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언제 다시 파티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상품을 운영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또 많은 금융기관들이 다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우리도 담보물건의 가치보다는 채무자의 자금 용도에 대한 부분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추후 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채권을 미리 선별적으로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 금융기관보다 항상 한 발짝 느린 스텝으로 상품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품에 경쟁력이 없어서 팔리지 않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하실 건데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상승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참여도 늘어나지만 대출을 사용해서 다른 일을 해보고자 하는 고객의 수요층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수요층이 더 계속 늘어나 주는 거죠. 즉 이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초반에 또 말씀드린 낙수 효과를 같이 저희가 누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대부업은 경기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습니다. 허나 경기의 그 상저하고나 상고 하저에 따라 우리가 현명하고 적절한 상품을 운영할 수만 있다면은 상승장에서는 상승장대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는 하락장 나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부업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점은 언제나 지금 현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운영 방법은 이 책이 안내를 할 겁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일에 적당한 때란 즉 내가 준비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내가 준비된 시점이 항상 모든 일을 하기에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 준비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되신 상태일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팔며 해가 쨍쨍할 때는 쉬지 말고 양산을 팔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팔 수 있어 좋은 날이며 해가 뜨겁게 내리실 때는 양산을 팔 수 있어서 좋은 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 책 도입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어떤가요? 비가 오는 날도 햇볕이 쨍쨍한 날도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건데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세요. 네이버에서 대부업 창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당신과 저의 꿈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잘 보셨나요?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 얘기는 대부업을 창업하고 투자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적당한 시점은 언제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새로 집필한 책의 도입부에 프롤로그에 작성한 글을 제가 일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